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됐고 취업 이민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 일주일째인 22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살 배기 아기가 마약에 노출돼 숨진 뉴욕 브롱스의 어린이집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마약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맨하튼을 시작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순차적으로 주차 미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9개국 정상들과 연이어 릴레이 형식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연달아 만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스리랑카 대통령과 개발 협력과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한 산마리노 정상회담에서는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과 양자 경제 협력을 위한 법적 틀 구축에 관심을 기대했습니다. 또 부룬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농업과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체코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고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풍력과 친환경 선박, 녹색 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조됐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는 양국 간 에너지와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고 세인트루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인트루시아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젤리코 콤슈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을 약속하며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2차례에 걸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지속적으로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을 지목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국이 오늘날의 도전에 함께 맞서고 다른 미래의 침략자를 억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수호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추구하되 갈등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2023년 10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인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 이민에서는 대부분 동결됐고 취업 이민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 가능일은 다시 오픈됐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1년 7개월 진전됐지만 비숙련직은 3개월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초청 승인 가능일만 1년 1주 진전됐고 다른 카테고리는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6개월 2주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8일로 일주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인 특별 이민 종교 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4개월,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부는 영주권 승인이 중단됐고 접수 가능일자는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만 2019년 2월 8일로 1년 1주 진전됐고 그 외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재무부는 대차 대조표 현황이 담긴 1일 보고서에서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오는 30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2024년도 예산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연방기금을 단기간 연장하지 않는 한 미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대다수 연방정부 기관의 지출을 줄이고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강경한 국경 조치를 부활하는 내용의 단기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또한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 조정하되 국방 및 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채 이자와 사회 안전망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 내에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연방지출 프로그램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예상 비용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세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자동차 빅3 업계를 대상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데요. 노조 측은 파업 일주일째인 22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에서 동시에 발생한 노조 파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협상 진전이 없다면 추가 파업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숀 페인 위원장은 자동차 노동자들은 빅3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왔다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22일이 마감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현재 파업 중인 조합원은 전체 약 14만 5천 명 가운데 12,700명 정도이며 파업 중인 공장은 미주리주 웬츠빌의 GM 공장, 미시간주 웨인의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스텔란티스 공장입니다. 노조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노동자 임금을 약 40%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회사들의 최고 경영자의 급여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노조는 또 고용 안전성 강화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4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살 배기 아기가 마약에 노출돼 숨진 뉴욕 브롱스의 어린이집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마약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체포됐지만 마약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한 살 남아 니콜러스 도미니치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증세로 사망한 해당 어린이집에서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 뭉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뉴욕 브롱스 지역의 아파트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15일에 1세 니콜러스 도미니치가 약물 과다 복용 증세로 사망했고 다른 3명의 어린아이들도 펜타닐 양성 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는 매트 주변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펜타닐과 다른 약을 섞는 데 쓰이는 포장기기 2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36살 그레이 멘데스가 아동복지 위협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는 마약의 존재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멘데스는 남편의 사촌에게 $200를 받고 방을 빌려줬고 어린이집 문이 닫힌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에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올해 1월에 문을 열었고 이달 초 기습 방문 검사를 포함해 2차례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연례 대학 평가에서 공립대들이 약진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대학들이 보이콧을 진행하면서 평가 기준을 대폭 변경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공립대학들이 약진했습니다. 특히 몇몇 대학은 50계단 이상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즈노 주립대는 64계단 상승해 185위에 랭크됐고 플로리다 애틀랜틱대는 53계단 상승해 209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순위 상승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평가 방식을 대폭 변경한 결과입니다. 앞서 예일대 로스쿨 등 몇몇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높은 장학금을 부여하거나 월급이 적은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많은 학교는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의 부당한 기준을 이유로 학교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평가에서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졸업률 비중을 높이는 한편 졸업 동문회 기부금, 교수 학생 비율, 신입생의 고등학교 성적 등 일부 상위 대학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대학들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1위는 프린스턴대가 차지했고 매사추세츠 공대는 2위로 이전 랭킹과 동일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대는 공동 3위, 예일대는 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대는 6위에서 12위로, 다트머스대는 12위에서 18위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의 주차미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우선 맨하튼을 시작으로 5개 보로에서 순차적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주차미터 요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인상은 맨하튼을 시작으로 5개 보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요금은 지역과 주차 수요, 주차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같은 혼잡 지역에서는 최초 1시간 요금이 기존 $4 50센트에서 $5 50센트로 22% 인상됩니다. 또 2시간 주차요금은 $12에서 $14 50센트로 21% 올라갑니다. 어퍼웨스트 지역에서는 2시간 주차의 경우 현재 요금은 최초 1시간에 $4, 추가 요금으로 $6 75센트를 내 총 $10 75센트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최초 1시간에 $5, 추가 요금은 $8 25센트가 돼 총 $13 25센트로 23% 인상됩니다. 퀸즈 지역은 10월 27일부터 요금이 인상되고 플러싱과 자메이카의 혼잡 지역에서 최초 1시간 요금은 현재 $2에서 25센트 오른 $2 50센트가 됩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는 각각 11월 9일과 11월 22일에 요금이 인상되고 퀸즈와 동일한 25%의 상승률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튼 아일랜드에서의 요금 인상은 11월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별 주차미터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평통 뉴욕협의회 박호성 회장이 오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인사회에 취임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21대 평통 뉴욕협의회 박호성 회장은 오늘 본사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호성 회장은 이시준 간사, 송미숙 부회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뉴욕 평통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1기 평통은 탈북민 돕기, 입양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보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6.25 참전 용사나 그다음에 월남 그 파병 용사들 이런 분에 대한 보훈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적게나마 우리도 민주평통에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보훈하는 행사를 첫 번째로 가지려고 합니다. 동포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 사회와는 지금 민주평통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동포들과 같이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민주평통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또 뭐 어려운 일이나 뭐 굳은 일이나 저희 민주평통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꺼이 돕겠고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런 민주평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평통 뉴욕협의회는 어제 뉴욕협의회 회의실에서 임원진 상견례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뉴욕협의회는 오는 10월 13일에는 출범식을, 26일에는 통일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2차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 또다시 불참하고 대신 같은 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파업 중인 자동차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는 자동차 노조원들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높이며 노조를 향해 자신을 지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개최된 공화당 1차 대선 경선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어제 뉴욕시가 발표한 뉴욕시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에 NYPD가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4분 24초로 추산됐습니다. 직전 해의 출동 속도 12분 44초에 비해 1분 40초 느려진 수준입니다. NYPD 출동 속도는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2019 회계연도 당시 9분 55초 수준이던 경찰 출동 속도는 매년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흉기 난동이나 절도 현장 등 치명적인 상황에 출동하는 시간은 평균 9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역시 1년 전보다 30초 넘게 느려졌고 부상자가 없는 일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는 30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고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개인 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국가와 행사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비즈니스 목적 송금은 제외됩니다. 우선 KB 하나은행이 지난 14일 가장 먼저 관련 행사를 시작했고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제일IC, 신한아메리카, 프라미스원, 뱅크오프, PCB뱅크, 뉴밀레니엄, 우리아메리카, 뉴뱅크는 25일부터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시작합니다. 뉴저지주 여러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비가 이어지면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은 8명으로 이 중 1명을 사망하고 6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1명은 신경 이상 증세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